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략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전략 목표들이 하나씩 모여서, 다시 얘기하면 중점 추진 과제가 모여서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영을 공부하시고 뭐 창업을 하셔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미션 비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조직 목표가 명확해지거든요. 사실 뭐 어떤 경영자들 같은 경우 야 미션 비전 이런 거 다 글로 쓰고 선언문 같은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장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CEO들 중에서 미션에 대한 그리고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CEO들과 그렇지 않은 CEO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꼭 경영자가 되지 않으셔도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우리 회사의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뭔지 명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회사라고 말하는 회사들을 보면 미션과 비전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자율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미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업들의 미션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략 목표까지 했고요.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우리가 CSF라고 하거든요. CSF. 마음이 급해요. 진도가 Critical Success Factor. 우리말로는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요. 핵심 성공 요인.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이 말을 중점이 아니라 중점 추진 과제는 전략 목표였죠.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해요. 세부 실행 방안이란 말도 같이 활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표현하면 CSF들을 묶어보면 하나의 전략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필기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전략 목표 중에서 하나가 그 인재개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재개발 강화. 그죠? 인재개발 강화라는 이 전략 목표가 있었는데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라는 게 바로 CSF가 돼요. 인재개발 강화. 그죠? 조직에 있는 인재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럴 거를 중점 추진 과제 인재개발 강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실행 방안, 핵심 성공 요인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외국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회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어학 교육 확대, 그죠? 어학 교육 확대라는 거, 그죠? 어학교육이 확대되면 인재개발 강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갖고 좀 측정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직무교육, 그죠? 직무교육 개편. 현재 교육 상태가 직무에 대한 교육이 외부 교육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 제도를 직무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개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개발 강화라는 핵심 성공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의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KPI는 뭐냐면은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거든요. 핸드아웃 참고해서 보시면 실제로 CSF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한참 뒤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7장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할 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추후 나오는 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이걸 공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경영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가 미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경영이라는 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인데 그냥 목표가 아니고 어떤 목표냐면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것이다. 복습 한번 해보면 미션이라는 건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 비전 말하고 있네요. 다시요. 미션이라는 건 조직의 존재 근거, 리즌 투 이그지스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건 디자이어러블 퓨처,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 그죠? 거기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에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리소스 이제 써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직에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것, 혹은 뭐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페이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목 지워야겠다. 칠판이 좀 화이트보드가 그레이보드가 됐네요. 지저분해져서 빨간 기운도 좀 있고 마카를 바꿨더니 제가 이 보드 마카를 구입할까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칠판을 구입할까 고민했는데 칠판은 잘 안 팔더라고요. 네, 칠판이 더 좋긴 한데 근데 칠판이 좋은데 지금 저 집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등을 다 지금 킨 상태거든요. 켠 상태라서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비침이 좀 심하지 않은데 아마 칠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칠 거예요. 그리고 칠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빔을 좀 쏴서 우리 핸드아웃이 좀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집에 좀 스튜디오처럼 꾸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칠판이래. 화이트보드와 마카 그리고 제 목소리인데요. 핸드아웃 제가 한 15년에 걸쳐서 공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어느 하루 만든 왜 말을 못하지? 어느 하루 아침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안 들으시면 소용없어요. 자, 5페이지 조직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특성 첫 번째 커먼 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의 목표. 자,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 경영이라는 거는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뭘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 조직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구성원이 복수라는 거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수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뭐죠? 미션과 비전을 강조하죠. 그죠? 목표라는 것이 그냥 하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조직의 존재 근거와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부합되는 목표니까. 배운 거 바로 적용하네요. 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로는 일을 나누어서 하는 분업이 있다.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분업이에요. 분업. 이 분업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를 써요. 한자로 얘기하면 일을 나누어서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분업의 예를 보면 조직에서 뭐가 있냐면 조직 내에 부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부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사 부서, 뭐 회계 부서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펑셔널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펑셔널 유닛.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능 단위 부서라고 해요.
기능 단위 부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여기다 썼자.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 경영 자체가 우리 동양권에서 많이 연구된 학문이 아니죠. 처음에는.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양에서 비롯된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영어로 된 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학문은 용어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사를 공부한다면 한자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한자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어 중요해요. 영어를 잘하시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용어 정리를 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 단위 부서, 펑셔널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 단위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을 나누어서 하죠. 마케팅 관련된 일, 회계 관련된 일, 그죠? 인사 관련된 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분업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고려사항. 이것도 중요하다. 고려할 때 일단은 어떤 일을 할 때 후속 조치라든가 재량권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경영대학에서도 그죠? 경영학과나 경영대학에서도 경영이 파트별로 나눠지잖아요. 크게. 어떻게? 인사조직, 그죠? 회계, 재무, 뭐 마케팅, 뭐 MIS, 국제경영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잖아요. 빠진 거 없나? 뭐 생산관리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각각 나눠서 이제 경영학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조직 파트인데 여기에 있어서 모든 재량권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후속 조치. 예를 들면 계절학기인데 수업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 학생한테 성적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아니면 뭐 시험 중에 뭐 부정행위를 했어. 적발됐어요. 우리는 뭐 이제 시험 안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때는 재량권을 제가 행사할 수 있죠. 그죠?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절학기 듣는 중에 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군복무로 인해서 수업을 다 못 들었다. 뭐 4분의 3을 들었다. 뭐 2분의 1을 들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재량권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분업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능 단위 부서의 업무나, 그죠? 그 다음에 경영대에서 이제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제가 회계 못 가르쳐요. 세부 전공이 아니라서.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케팅도 잘 모르고, 재무도 잘 모르고, 조금은 알지만, 저는 주 전공이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카테고리를 중시하는 분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 쇳물을 갖다가 이제 그죠?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고 쇳물을 다시 뭐 압연을 하거나 압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철광석 제품, 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분업할 때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가 존재하는 어떤 과업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려사항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분업을 할 것인가 혹은 프로세스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요 카테고리 중심으로 우리가 분업을 할 것인가 혹은 프로세스 중심으로 분업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 단위 부서는 카테고리 중심의 분업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업. 자, 분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분업을 한 다음에는 통합성. 우리 교재에는 이제 코오디네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정이라는 말을 좀 번역을 해서 분업화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합할 필요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기능 단위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재무부서하고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입장차가 좀 달라요. 재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없으면 경영을 못 하잖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이제 만들고 나서 홍보 광고 비용이 뭐 영화 총 제작비의 50%가 든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안 쓰려고 하죠. 집에서 보통 이제 어머니가 재무부서장의 일을 하잖아요. 재무부의 부서장 역할을 하잖아요. 돈 잘 안 쓰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돈 많이 쓰고요. 아버지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잘 안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재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쓸까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입장차가 달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재무부서는 마케팅 부서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죠. 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게 쓸데없는 돈이 아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알리고, 그죠? 그리고 인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도 자꾸 돈이 들어와서 조직에서 필요한 다른 쪽에 돈을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돈을 쓰지만 조직 내에 있는 돈은 중요한 거니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분업화를 하게 되면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다른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어떻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조직 목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합성을 위해서 조직에서 쉽게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잡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직무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직무 순환. 그러니까 직무 순환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일한 일을 하는 유사한 직무 사이에서, 그러니까 직무라는 거는 개별 구성원들이 이제 수행하는 업무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부서라고 하면 뭐 교육 이 직무가 될 수 있고, 평가 이런 게 직무가 될 수 있어요. 훈련 이런 게 직무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직무를 갖다가 여러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하고 인사 부서는 어느 정도 직무 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무하고 마케팅은 직무 순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재무는 이제 돈을 다루는 거고, 마케팅은 돈 다루는 일은 아니잖아요. 업무 성격이 좀 다르다고. 근데 이제 직무 순환을 통해서는 상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로 인해서 통합성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정말 보드마크가 묻어나와서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외에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동영상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아까 재무부서 같은 경우도 엄마는 그러면 또 뭐 재무부서 역할만 하고 엄마는 뭐 돈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어머니의 입장을 고착화시킨다. 뭐 조직 행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 성이라든가 어떤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같으면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좀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권한계층 한번 볼게요. authority, 그죠? hierarchy, 그죠? hierarchy는 계층이라는 뜻인데, 그 권한에 있어서의 계층을 갖는다. 쉬워요. 예를 들면 회사에 입사하면 일반 사원이고, 사원 다음에는 대리가 되고, 보통
대리 다음에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가진 직위 체계가 있죠. 직위 체계. 네. 근데 요새는 또 회사별로 이렇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라고 부르는 직위 체계에 대해서 너무 수직적이다라고 해서 뭐 일부 회사는 뭐 선임, 그지?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모든 사원들을 갖다가 여기 사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구성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매니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호칭에 대한 좀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모습이다. 어찌됐건 간에 보이지 않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직위체가 있어서 각 직위에 맞는 책임 소재가 있다. 책임 소재, 이 말도 중요하다. 책임 소재.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직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제가 이 어펜딕스를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대한 좀 감을 가져야겠다 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조직의 6가지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그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츠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 컨피규레이션이 무슨 배열, 구성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서 봤는지.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제가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 3번, 여기 2번인가요? 네. 그리고 5번.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트래티직 에이펙이라고 해서 괄호 속에 보면 우리가 최고 경영층. 최고 경영층은 어떤 일을 하죠? 조직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죠.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죠. 메이킹. 중요한 의사결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쌍용 자동차가 어렵잖아요. 그 인도의 마인드라에서 이제 지원금을 대폭, 그죠? 축소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사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경영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게 그 3번과의 관계예요. 3번은 우리가 미들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층을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지배 형태를 보면 대부분 소유 경영자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이재용 씨, 그죠? 그 다음에 신세계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정용진 씨,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기업 창업자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후손들이 기업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 형태를 소유 경영이라고 해요. 기업의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경영을 한다. 그런 형태가 있고, 적어 볼까요?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 우리가 오너 매니지먼트, 여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문 경영.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권리를 갖죠.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들이 모여서 이 의원을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 임명한다. 그러면 제가 전문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웃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나름 경영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경영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유 경영 상태니까 최고 경영층의 권한이 더 강해요. 자기 회사를 직접 운영하니까.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가 또
한참 얘기해도 모자라지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중요하거든요.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의 견해들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해당됩니다. 실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너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주장이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민츠버그의 조직에 있어서의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관리층이 포션이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역할이 약하니까. 최고 경영자들의 그 모임들이 그 오너 일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의 권한이 더 강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도 괜찮지만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고 경영층은 권한을 다 위임을 해서 미들라인한테, 그죠? 이게 A번이고 이게 B번이면 이거는 지금 최고 경영층의 권한이 커서 그림을 크게 그린 거예요. 포션을. 여기는 미들라인을 크게 그린 거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3번들한테 미들라인들한테 일반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 이것을 위임이라고 해요. 임파워먼트. 파워를 우리가 권한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권한, 권력, 권력을 심어주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고. 자, 그래서 조직을 크게 봤을 때 5가지 부분으로 쪼개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경우에 1번과 3번과의 관계를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번, 2번과 4번과의 관계를 볼게요. 5번을 같이 보셔야 돼요. 2번, 5번, 4번, 5번 혹은 2번과 4번과의 관계. 자, 2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3부는